장마가 대한민국을 지배해버린 우중충한 여름. 시원한 에어컨이 실컷 나오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최고의 휴가지가 될 것만 같은 그런 요즘이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기세가 올랐다는 말에 아내와 함께 괜히 에어컨을 시원하게 켜지도 못하고 선풍기에 대나무 자리를 펴고 앉아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얼마 전 아내가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엄청 열심히 보고 있기에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느냐고 물었더니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라고 그 줄거리를 대충 들려주더라고요. 드라마 주인공들이 어느 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신들이 태어나기 전인,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렸을 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타임머신이라. 오랜만에 듣는 그 단어가 낯설면서도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제가 타임머신을 타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문득 그 줄거리를 듣는데 그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나한테 타임머신이 있다면 나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고요. 여러분은 여러분께 타임머신이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되돌리고 싶으신가요? 저는 가장 먼저 9년 전으로 돌아가 저희 아버지의 병을 막아보려고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들의 상상이지만 말입니다. 저는 저희 집의 외동아들이에요. 외동으로 태어나서 그런 건지는 잘 몰라도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제게 사랑을 듬뿍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은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제겐 아주 감사해야 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건 저에게 정말 커다란 행운이었으니까요. 남들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보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표현하던데 저는 그들의 표현을 빌려 저를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행복을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은 금수저 부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돈가스와 함박스테이크를 파는 식당이었는데 두툼한 고기와 달짝지근한 소스로 그 동네 학생이었던 형 누나들에게 아주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가격에 비해 넓적하고 두툼했던 돈가스 고기와 달짝지근한 소스에 후식으로 나갔던 아이스크림은 그 당시 학생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었어요. 저도 그렇게 맛있고 인기 좋은 돈가스집의 아들이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행복했었고요. 친구들은 심심하면 저희 집에 놀러 가자는 핑계로 식당에 쳐들어와 돈가스를 먹고 가고는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그런 친구들에게 매번 상냥하게 대해주셨고 저는 그럼 친구들에게 질투가 났습니다. 충분히 저 혼자만 독차지했던 부모님의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 다정한 부모님을 볼 때면 심술이 났었어요. 그럼 그렇게 제가 질투를 하는 날이면 아버지께서는 저를 목마에 태워 하늘 높이에서 어르고 달래주시며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런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제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도 목마를 태워주시고는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또래보다 성장이 늦어 그 나이 되도록 키도 작고 말랐었다고는 해도 엄청 무겁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기로는 혹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어깨 위로 너무 많이 올라타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게 되어버린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제 탓 같아요. 특히 부모님께서 편찮으시거나 하는 건 더욱이 제 탓인 것만 같고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매사 저를 위해 사셨는데 저는 그런 부모님 속을 썩이고 아플 때 도움도 못 되어드렸던 그런 못난 아들이기만 했던 것 같아 후회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어느 날 갑자기 반신불구로 크게 편찮으시면서 행복했던 저희 집에는 웃음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가족들 중에 가장 말솜씨가 좋고 유머 감각이 좋았던 아버지로 인해 저희 집은 늘 웃을 일이 많았었는데 그런 아버지께서 풍을 앓게 되시니 더 이상 예전 같은 말솜씨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없으니 저희는 자연스레 웃을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26살 때이니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의 일이네요. 저는 취업을 포기하고 어머니와 함께 식당에 남았습니다. 제가 그런 선택을 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공간에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 가족의 지난 추억이 담긴 이 식당을 이대로 주저앉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식당을 보시는 것보다 아들인 제가 함께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야 했어요. 그래야 힘이 났거든요. 그렇게 어머니와 저는 둘이서 식당을 보는 것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사실 익숙해질 것도 없었어요. 늘 있던 곳이니까요. 다만 아버지의 빈자리가 늘 허전했을 뿐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음식 솜씨는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건 저희 엄마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에요. 저는 살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음식에 대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저희 어머니의 음식을 맛보고 손맛이 느껴지는 음식이라고 표현하시곤 했어요. 겉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 집이지만 어른 손님들은 밑반찬으로 나오는 여러 반찬들을 더 좋아하시는 그런 식당을 운영하셨으니까요. 어머니의 손맛이 제일 많이 담긴 음식이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편찮으셔도 저희의 시계는 똑딱똑딱 흘러갔습니다. 가정의 빛을 잃고 꽤 오래 문을 닫아야만 했던 저희의 식당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힘든 날이 반복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능숙하게 전화를 받으시던 어머니께서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황급히 무언가를 메모하고 몇 번이나 무언가를 되묻고 사과와 감사 인사를 번갈아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어머니, 무슨 전화예요? 내가 튀길 테니 너는 포장 박스 좀 준비해야겠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50개의 포장 박스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랬습니다. 조용하던 저희 식당에 갑작스런 단체 주문이 들이닥친 것이에요. 어머니께서는 불안해하시면서도 기쁜 얼굴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도와 최대한 빨리 음식을 준비시키는 데 주력했어요. 어머니와 둘이서 이 정도의 양을 준비한다면 1시간은 좋게 넘게 걸릴 것 같았습니다. 오래 걸릴 수 있다. 미리 손님께 양해를 구하고 받은 주문이었지만 그래도 머릿속엔 최대한 빨리 음식을 전해드려야 한다는 걱정뿐이었어요. 하는 수 없이 바로 옆에 위치한 이웃 식당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했고 오랜만에 바삐 움직이는 저희 모자를 보며 당연히 도와야지 하고 외치신 사장님이 함께 도와주시는 덕분에 1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아침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당일 재료가 모자라 급하게 시장에 뛰어갔다 왔는데도 1시간 정도로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게 나름 뿌듯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배달을 가는 동안 도시락이 기울여져 문제가 생길까 하나하나 정성껏 고정하고 차에 실어두고 출발을 하려던 그때 누군가 차 밖에서 창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어머니이셨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열린 창문 틈 사이로 제 팔을 붙잡고 울먹이셨어요. 그 표정을 보는데 심장이 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가지 마라. 취소한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질 않아서, 아니, 사실 알아듣고도 부정하고 싶어서 몇 번이나 어머니께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취소라니? 어떻게 준비한 음식인데? 머리가 핑 돌고 눈물이 눈앞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곧장 차에서 내려 손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도록 받지 않던 신호가 마침내 끊기고 전화기 저편에서 짜증 섞인 손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온몸의 혈관이 쿵쿵쿵 하고 불쾌하게 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손님의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억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분은 저희 식당의 손님이었습니다. 목구멍 위로 비집고 올라오려는 억울함을 마른 침과 함께 꿀꺽 삼키며 손님에게 여쭈었어요. 안녕하세요, 손님. 돈가스 식당입니다. 오늘 단체 주문 돈가스 도시락 50개 주셔서 저희가 지금 막 전부 포장하고 출발하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취소하시겠다고 전화를 주셔서 혹시 어떤 이유로 취소하시는지 알 수가 있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왜 또 전화를 걸어요? 안 먹을래요. 안 먹겠다고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 짜증 섞인 목소리가 고막을 뚫을 기세로 전화기 너머에서 전해져 왔습니다. 그 손님은 저희가 배달이 늦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취소하겠다고 말했어요. 억울했습니다. 둘이서 하는 식당이라 늦어질 수 있다고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받은 주문이었는데 전화 한 통으로 1인분, 2인분도 아닌 50개의 돈가스를 전부 폐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붙들고 그 손님에게 사정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지금 출발하면 5분 안에는 도착할 수 있는데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하지만 그 손님은 매정했습니다. 얼토당토하는 태도에 잠시 화가 났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망연자실하신 어머니와 차 안에 그대로 실려있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50인분의 도시락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평소 아무리 왈칵 눈물이 나더라도 꼭 잘 참는 편인데 그땐 정말 울고 싶더군요. 그 많은 양의 도시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처음에는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말이 쉽지 안 그래도 손님 없는 식당에서 무리한 행동이었습니다. 다 못 팔고 그대로 그걸 다 쓰레기통에 버리느니 차라리 돈을 받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하자고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잠깐의 고민 끝에 달력을 뜯어 뒤에 크게 써서 가게 앞에 붙였습니다. 50개의 도시락을 무료로 나누어 드린다고 말이에요.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단체 주문이 들어왔는데 조리 후에 주문이 취소되어 무료로 나누어 드립니다. 방금 만들어 아직 따끈하니 편하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음식을 기부합니다. 하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내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먹어줄까 하는 걱정이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대로 50개의 도시락을 폐기하기엔 그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재료비와 어머니와 저의 정성이 아까워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잠깐 동안 식당 앞에서 무료로 도시락을 가져가시는 손님들을 맞이하다가 주변에서 나무를 파시는 어르신들께도 도시락을 나누어 드리고 단체 주문의 뒷정리를 하기 위해 다시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까움에 한숨만 내쉬는 어머니를 앉아서 쉬시게 하고 착잡하지만 애써 웃으며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한참 뒷정리를 하고 다시 식당 앞으로 나갔을 땐 매우 놀라고 말았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도시락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잠깐이었지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냥 그걸 보는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네. 그 맛을 기억하시고 한 번이라도 다시 생각난다면 찾아주시겠지. 저는 그때까지도 좌절감에 괴로워하는 어머니 앞에 의자를 빼고 앉아 요리문 밖의 손님들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도시락을 가져간다는 소식에 어머니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건지 두 눈을 꼭 감고 기도를 하는 것 같았어요. 단 한 분이라도 그 맛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주시기만 한다면 그걸로 충분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긍정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거짓말 같은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매장 오픈 준비와 장사 후 마감은 제가 혼자 담당하고 어머니께서는 늘 그랬듯 아버지를 돌보러 발걸음하셨어요. 어머니 없이 손님도 없이 혼자 있는 식당은 참으로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있는 그 고요의 시간들마다 어떻게 하면 식당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고민을 하다 보면 차라리 식당 문을 닫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닫고는 했지만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는 저희 가족의 추억이 담긴 식당을 닫는 것은 어머니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어머니께서 상심이 크실 것을 알기에 쉽게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고 더욱이 식당을 살리는 것에 집착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평소처럼 손님이 없어 한가한 오후 시간에 어머니와 함께 재료 손질을 하다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 밖으로 나섰어요. 주변 학교나 상가에 전단지라도 뿌려야지 한 분의 손님이라도 찾아주시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가만히 앉아 재료만 다듬고 청소만 하고 있으니 며칠 전에 있었던 단체 주문 취소 사건이 자꾸 떠올라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큽니다. 그때 날려버린 재료비만이라도 회수하려면 2달이 쌩쌩하고 팔팔한 제가 몸으로 뛰어서라도 식당을 알려야 했어요. 그렇게 전단지를 들고 상가와 학교 앞에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돌아와 저녁 장사 준비를 하던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하고 반가운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가게에 전화가 울리는 건 언제나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전화의 80%는 주문을 하기 위해 걸려온 손님의 전화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싱글벙글 언제 우울했냐는 듯 즐거운 마음이 되어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손님의 한마디에 그만 표정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직원들 야근할 때 먹으라고 주문하고 싶은데요. 단체 주문 가능한가요? 돈가스 도시락으로 53개 주문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걸려온 전화는 바로 단체 주문을 하겠다는 전화였어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었는데 저번과 비슷한 수량의 도시락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또 단체 주문이라니. 분명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이 반가워 덩실덩실 어깨춤을 췄을 터인데 덜컥 겁부터 났어요. 게다가 주문하는 도시락 개수까지 비슷해서 더 그랬습니다. 문득 누가 저희 식당에 장난질이라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까지 들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우리 식당처럼 작은 식당에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냥 우연일 뿐일 거야. 어머니께서도 주문 내용을 듣고 앞치마를 두르면서도 표정이 점점 굳어가셨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고민했어요. 어머니께서도 저처럼 불과 며칠 전에 주문을 취소당했던 그 기억이 떠올라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장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모자는 황금 같은 단체 주문을 앞에 두고 잔뜩 망설이고 불안한 마음으로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여 또 늦었다는 이유로 이 많은 음식을 주문 취소당할까봐 그 전보다 더 바빠진 마음으로 임해야 했어요. 마음은 급한데 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잠깐이라도 저의 팔이 4개였으면 좋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도시락을 만드는 내내 저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배달이 늦었다는 이유로 주문 취소를 당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빠른 속도로 도시락을 만들어야 했어요. 배달을 시킨 곳은 어느 커다란 사옥의 한 회사였는데 정말 야근을 하는 건지 평균적인 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무실 창문이 환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도시락을 다 완성하고 나서도 남아있는 불안함 때문에 다시 전화를 걸지도 못했어요. 혹시라도 또 그렇게 했다가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까봐 무서워서요. 그래서 그냥 회사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잠겨있는 회사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행히도 한 여자 직원이 몹시 반가운 표정으로 달려나와 문을 열어주었어요. 환하게 불이 켜진 직원 식당엔 여러 직원들이 둘러앉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되니 와, 이번엔 그래도 취소하시진 않겠구나. 안도감이 확 들었어요. 싱글벙글 올라가는 입꼬리를 주체하지 못한 채 콧노래를 부르며 도시락을 자리에 나눠드렸습니다. 무사히 단체 도시락을 배달하고 나니 진심으로 뿌듯하고 벅차올랐어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식당으로 돌아가 잔뜩 걱정하는 얼굴의 어머니를 끌어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놀라셨다가 이내 그 의미를 알아채신 어머니께서도 저의 등을 토닥여 주셨고 정말 몇 년 만에 단체 손님이네 하고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며칠 후 어머니께서 잠깐 볼일을 보러 나가신 사이 손님 하나 없는 식당에 한 중년의 남자 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칼각의 정장을 입은 다소 험상궂은 얼굴을 한 손님이었어요. 평소 손님의 외모에 대해 눈여겨보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외모는 정말 한눈에 봐도 압도적인 무언가가 느껴지는 외모였습니다. 반질반질한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다소 무서운 표정은 이질감이 느껴졌지만 왜인지 모르게 이분 손님이시다 하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반가움을 표현할 방법은 역시나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네는 것뿐이었고
저는 큰 소리로 손님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편하신 자리에 앉으시고 메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손님이 어쩐지 식탁에 앉지 않고 저벅저벅 걸어와 제가 서 있는 주방의 공간 틈새로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잔뜩 놀라고 겁먹은 탓에 손님에게 바로 내어주려 들고 있던 물잔이 그 순간 매우 미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그 손님의 첫마디는 저를 2배로 더 긴장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 식당 사장님이신가요? 꿀꺽. 마른 침이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심장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밥 먹으러 오신 손님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불길한 예감부터 들었습니다.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그냥 그때 당시 심리 상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참 힘들었던 시절이라 불안할 것도 두려울 것도 참 많았었어요. 저는 물잔을 들고 나와 식탁 위에 올려두며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말을 내뱉자마자 너무 매섭게 말을 내뱉은 건지 후회가 바로 밀려왔어요. 하지만 어느새 마주 앉은 그 남자는 그런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혀 저 자신을 그 식당의 사장이라고 소개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사장이시긴 하지만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겐 왠지 그렇게 대답해야만 할 것 같았어요. 무슨 좋지 않은 일을 당하거나 나쁜 말을 들어야 한다면 그게 차라리 제가 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남자에게 제가 사장이라고 소개를 했더니 잠깐 저를 빤히 들여다보다 이윽고 활짝 웃는 얼굴로 돈가스 하나 주세요 하고 말하던 그 남자. 남자의 수상한 행동이 신경 쓰였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저도 덩달아 환히 웃으며 돈가스를 튀기고 있더라고요. 남자가 앉은 식탁 테이블에 돈가스 한 접시를 내어주고 후식으로 내어줄 아이스크림을 만들러 주방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등 뒤로 돈가스 칼을 써는 쓱싹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입맛에 맞는지 크 하고 웃긴 소리를 내는 것도 들려왔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 말랑해지면서 신기하게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내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 맛있게 먹어준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더군요. 더 늦지 않게 어머니의 요리를 따라 배우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손님 테이블에 내어드리기 전 주방 창문 사이로 손님의 접시를 들여다보았어요. 언제 그렇게 빨리 드신 건지 접시는 벌써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잽싸게 후식을 들고 나가 타이밍을 보다 손님 테이블 위에 준비한 아이스크림을 내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손님이 머리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건 왜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먹었었나? 배달시켜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못 받았거든요. 아, 이 손님 처음 맛보신 손님이 아니구나. 단골이셨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배달로 드셔보시고 좋아서 매장을 찾아주셨구나 하는 마음에 조금 오버해서 말하자면 영광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뒤이어 하신 말씀은 더욱더 저를 놀라게 하고 말았어요. 어쩐지 서론이 조금 길지만 그 긴 서론까지도 어설픈 식당 보조인 제기에 크나큰 울림이고 감동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어린 시절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식당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더 손님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갈 듯 집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딸이 하나 있어요. 엄마 닮아 성격이 야무지고 틈이 없는 아이인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 골목에서 사장님 가게 앞에 붙은 벽보를 보고 우연히 여기 돈가스를 먹었다더군요. 근데 그게 참 맛있었대요. 아무리 맛있다 한들 그걸 나한테 와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할 녀석이 아닌데 자꾸만 강조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집 돈가스가 정말 맛있다고, 흠잡을 데가 없다고, 서울에 이런 집이 있다는 걸 자기가 여태껏 몰랐다면서 이런 음식집이야말로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맛봐야 한다고 아주 극찬을 늘어놓기에 녀석이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 못 이기는 척 그래서 어쩌고 싶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이 널리 유명해지게 소문을 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도대체 얼마나 맛이 있었으면 그랬을까 하고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늘 제가 우리 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던 게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맛집, 내가 좋아하는 제품, 그 어떤 것이라도 오래 맛보고 쓰고 보려면 그만큼 유명해져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를 알아야 여기저기 유명해져서 오래오래 살아남지. 그렇지 못하면 소수의 몇 명들에게만 이래저래 알려졌다가 얼마 가지 못해 문을 닫는 사업체가 되니까요. 그래서 늘 좋은 것을 보면 저희 애가 저한테 꼭 이야기를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빠, 이거 대박이야. 여기 진짜 대박 나서 꼭 오래 가야 돼. 하면서. 그래서 우선은 제가 며칠 전에 회사 직원들 야근을 핑계로 단체 주문을 했었습니다. 딸아이한테 벽에 붙었던 벽보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터라 혹여 사장님께서 더는 단체 주문을 받지 않는다고 하실까봐 내심 긴장이 됐었는데 회사까지 직접 배달도 해주시고 직원들 모두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저도 물론 맛있게 먹었고요. 직원들이 저마다 먹으면서 한 번씩 여기 어느 집이야? 물으며 포장지를 들쳐 식당 이름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도시락을 가져가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손님들 중에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던가? 저는 머리를 굴려 그날의 손님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어요. 괜히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려 보려 했던 것은 약간의 쑥스러움과 대단히 고마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는 것이 좋아서 손님들이 맛있다고 싹싹 긁어 먹은 후 깨끗해진 접시를 보는 게 좋아서 식당 일을 좋아하셨던 어머니이셨어요. 이 좋은 이야기를 어머니께서 직접 들으셨다면 더 좋아하셨을 텐데 제가 어머니의 칭찬을 빼앗아 들은 것 같아 살짝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분이 좋았어요. 맛있게 먹어주고 좋은 말을 해준 그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꼬마 손님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남자분은 가져온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여러 가지 문장이 적힌 서류는 아니었기에 본능적으로 제 눈이 먼저 첫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쁜 얼굴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남자가 내민 종이의 첫 문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 특식. 뒤에 적힌 문장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단어에 확 눈이 꽂혔어요. 저의 얼굴 표정을 읽었는지 마주 앉은 남자도 조금 전보다 더 밝은 목소리가 되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들이 보면 딸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순전히 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직원들 반응도 좋았고 제 입맛에도 정말 맛있었고요. 무엇보다 도시락 무료로 나눔하셨던 그날 식당에서 있었던 일 말이에요. 그런 나쁜 사람한테 당하시고도 오히려 더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생각을 하셨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감동이었습니다. 저라면 그 상황에 그걸 어떻게 팔아버릴까 하는 고민만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감동을 그냥 지나쳐버리기보다는 사장님이랑 조금 인연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폐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알고 보니 그 남자분은 제가 도시락을 무료로 나눔했던 그 사건에 대해 작은 감동을 받은 어느 회사의 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얼떨떨한 마음보다 더 컸던 건 이제 그래도 보장된 월 수입이 아주 조금이지만 그래도 생겼다는 점이었어요. 갈수록 손님이 줄어 힘들었던 찰나에 그보다 더 반가운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뜻을 알아주는 사람과의 인연이라면 저 또한 그 인연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건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 식당은 그 사장님과의 인연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 회사 직원들의 특식 메뉴로 돈가스를 준비하게 되었고 회사로 배달을 하는 것보다 매장에 직원들이 찾아와 먹는다면 장사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제안해 주신 그 사장님 덕분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식당은 손님으로 붐비는 듯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일에 며칠 밤잠을 설치시며 아이처럼 들뜬 마음을 숨기지 못하셨고 밤새도록 아버지의 귓가에 그 일을 제잘제잘 늘어놓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좋았던 것은 심지어 그 직원들 중 일부가 어렸을 적 저희 식당에서 돈가스를 즐겨 먹던
형 누나들 중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머니께 쭉 한자리에서 변함없는 맛으로 장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음식 하나로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추억하게 될 수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고마운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께서는 저를 불러다가 앞으로 무조건 더 맛있게 잘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회사와 계약을 하고 특식을 딱 2번 진행했을 때 그 회사 사장님이 또 저희 식당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웬 낯선 여자분 한 분과 함께였어요. 어라, 혹시 오늘 영업 끝난 건가요? 마감을 10분 남긴 시간이었습니다. 통 늘지 않는 손님에 그날 하루의 마무리도 혼자서 한숨을 쉬며 하는 중이었는데 문이 열리고 그 사장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누가 문을 열었어도 반기며 주문을 받았겠지만 그 사장님은 왠지 더 반가웠어요. 아는 얼굴이라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날파리만 날리던 가게에 큰 도움을 준 분이라 더 그랬습니다. 저는 서둘러 홀에 나가 자리로 안내했어요. 그러자 사장님께선 자리에 앉으며 함께 온 여자분을 제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따님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그만 네? 하고 큰 소리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장님의 따님이 어린아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고등학생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 있는 그 따님이라는 분은 누가 봐도 다 큰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님이 청소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놀란 마음에 속으로만 생각한다는 게 입 밖으로 튀어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2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냐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변명이 절실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사장님께서 저한테 따님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의 딸아이 이렇게 정말 아이 부르듯 하셔서 오해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큰 딸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안 해봐서 저도 모르게 그만. 죄송합니다. 엄청난 결례를 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여가며 사과를 드렸더니 사장님과 그 따님이 큰 소리로 빵 터지고 말았어요. 특히 한참이나 더 웃으시던 사장님께서는 자기를 그렇게 동안으로 봐줄 줄은 몰랐다고, 내가 그렇게 어린 딸이 있을 정도로 젊은 남자로 보였냐고 오히려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워낙 인상이 강하신 분이라 잠시라도 멈칫하는 무표정을 지으시면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안도감에 어색하게 웃어 보인 제가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사장님께서 저를 불러 세우시고는 사실은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다고 정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또 갑자기 무게감 있어진 사장님의 그 목소리에 바보처럼 잔뜩 긴장을 했고, 이제 이 식당에 저희 회사가 투자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장님의 한마디에 그만 의자를 짚고 그 자리에서 휘청거리고 말았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가 끝난 줄 알고 의자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다시 불이 꺼지고 뒷이야기가 보너스로 나오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보너스. 그래요.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그 보너스가 앞서 상영한 영화 본편의 1시간 30분보다 더 대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느낌이요.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결코 싫어서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콤한 솜사탕 위를 걷다가 발에 뭐가 걸리기에 봤는데 그곳에 생뚱맞은 갈비 조각 하나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나 할까요? 몹시 얼떨떨한 상황인데 그 의외의 상황마저 너무 좋아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기분. 하지만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손님이 많고 인기가 좋은 식당이라면 어색할 것이 없는 제안이었지만 그때 저희 식당은 솔직히 말해 거의 망해가는 수준의 식당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저의 궁금한 마음을 눈치챘는지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돈가스가 분명 다 똑같은 돈가스인데 여긴 뭔가 다른 맛이 있어요. 몇십 년 전을 추억하게 만드는 그런 맛? 음식 하나로 특정한 어떤 시간을 떠올린다는 건 신기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토록 맛있는 음식을 무료로 나눔하던 배짱 좋은 식당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우리 딸이 너무 궁금하대요. 자기가 다른 데는 몰라도 그 식당만큼은 꼭 투자하고 싶다고. 투자를 해서 광고도 하고 인테리어도 조금씩 손을 보면서 홍보에 힘을 기울이면 분명히 잘 될 거라네요.
그러니 제가 별 수 있나요? 자식이 그렇게 마음에 들고 좋다는데 아비가 되어서 궁금하지 않고 배겨요. 그래서 당장 맛을 보려고 투자하고 싶단 그 말도 있었으니 이왕이면 하나의 입보단 여럿의 입이 함께 맛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찾은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정말 놀라우리만큼 맛있었고요. 직원들 입으로 생생한 후기를 들으니 솔직히 더 욕심이 난 것도 사실입니다. 요 근래 맛있다는 유명한 식당들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맛입니다. 식당 손님으로서 오래오래 맛보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요. 사업가로서 꼭 투자하고 싶은 금싸라기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투자만 하면 더 잘 될 거라는 그런 검증이 된 맛이에요. 여기 식당 돈가스가. 그러니 진지하게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투자 받으시고 더 좋은 환경에서 오래오래 해보시는 것 어떠시겠어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손맛이 좋아 동네 사람들 사이에 익히 알려진 바이긴 했으나 이렇게 큰 기업에서 투자 제의를 받을 정도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식당이 맛이 없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지만 표현하자면 늘 당연히 여겼던 겸손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당연히 맛있는 식당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주 오는 단골 손님들의 의견들을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분이셨고 저는 어머니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 자리를 지키는 아들이었으니까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아들인 제가 달리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 또한 손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문제점이라도 보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늘 임했으니까요. 음식의 맛과 청결에 자신은 있었지만 결코 자만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마음이었으니 눈앞에 놓인 상황이 당황스럽고 얼떨떨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네, 좋습니다 하고 대답해버리고 싶었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어머니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행여 반대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설득할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어머니의 돈가스가 맛있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인정하기 때문에 꼭 기회를 찾고 싶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깊은 애정으로 운영해왔던 이 식당을 이대로 기억 속에 묻히도록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함께 고민하며 반강제로 설득을 한 결과 꽤 오랜 시간 휘청거리고 힘들었던 저희 식당은 그 사장님 회사의 도움으로 1년 만에 손님들이 붐비는 맛집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넉넉한 광고와 깔끔한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투자해준 덕분이었어요. 회사의 마케팅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따님은 저희 식당의 이름을 엄마 돈가스로 바꿔 그때 그 시절 추억의 맛으로 홍보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그 문구는 오시는 손님들에게 적극 공감을 얻어내며 홍보에 제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손님으로 붐비고 여기저기에서 입소문을 타며 맛집 프로그램 출연 제의도 받으면서 식당은 점점 유명해졌어요. 홍보 방향을 찰떡같이 잘 제안해 주신 덕분에 손님들이 더 좋아해 주신다고 망해가던 식당이 덕분에 탈바꿈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자 사장님의 따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탈바꿈이 아니에요. 잠시 방황하다 다시 원래 자리를 찾아간 거죠. 학교 다닐 때 이 식당은 만남의 광장이었어요. 한 그릇 깨끗하게 싹 비우고 나면 안 남기고 잘 먹은 상이라고 다른 손님들 몰래 냉장고에서 꺼내주시던 요구르트가 얼마나 꿀맛이었다고요. 이제 이렇게 잘 됐으니 더 성장할 일만 남았어요. 저희 회사랑 함께 더 성장해요. 이제 다시 휘청할 일은 절대 없어요. 다시 휘청할 일은 절대 없다는 그 말이 마음속에 깊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었다가 집에 돌아가 어머니 아버지께 그 말을 들려드렸어요. 이제 다시 휘청할 일은 절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마 저는 제 자신을 믿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저를 믿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이렇게 바꿔놓았지만 그 선택의 순간에 제가 대충 임하지는 않았었다는 걸 제 자신이 가장 잘 아니까요. 8년이 더 흐른 지금 어머니께서는 식당 일에 손을 떼시고 아버지와 함께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시고 저는 엄마 돈가스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다른 지역의 3호점의 개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졸지에 사장이 되고 나니 혼자 속으로 저를 예뻐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 자신에게 가장 큰 칭찬은 어쩌면 저 자신일지도 모른다고. 누가 들으면 큰일 날 소리일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이런 칭찬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저희 식당의 키다리 아저씨, 김덕철 사장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가짐으로 고난을 이겨내려 노력했더라도 사장님의 든든한 투자와 지원이 없었더라면 저는 끝내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찮은 질문 하나까지도 멋있고 성의 있게 대답해주던 마케팅 팀장님이자 친한 누나이자 이제는 저의 마누라가 되어버린 혜주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9년 전 한 손님의 대량 주문 취소로 인해 좌절하면서도 사람들이 기쁘게 음식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 순간에도 순간적으로 내가 노력한 것이 그리 헛되진 않았구나 하고 느껴 감사했었습니다. 한 입 먹어보고 맛있다는 그 표정, 도시락을 만져보고 따끈하다며 친구들과 웃으며 품에 안고 가던 사람들의 그 웃음소리, 아버지께서 편찮으신 후부터 늘 그늘져 있던 저희 가족에게 찬란한 햇살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식당 안에서 다시금 저렇게 기뻐해주는 손님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머니의 얼굴에도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하며 욕심을 품었었어요. 그렇게 희망찬 욕심을 품으면서도 현실에 지느라 그저 욕심일 뿐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런 안 좋은 상황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극복하도록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